안녕하세요. 국어 10단원 주인공이 되어 일상생활의 경험이 잘 드러난 글을 읽을 수 있다. 교과서는 302쪽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인공의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로 나타내는지 생각하면서 잘못 뽑은 반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이야기. 이야기의 주인공 이로우는 말썽 많고 숙제도 잘 안 해오는 아이로 몸이 불편한 누나 이루리를 부끄러워한다. 2학기 반장 선거에서 반장으로 뽑히나 처음에는 잘못 뽑은 반장이라고 놀림을 받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신임을 받는 1학기 반장 황재아가 반장 도우미를 한다. 하지만 이로우는 조금씩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지고 황재아는 이를 시기한다. 그러던 어느 날 황재아가 멋진 모습만 보여주려고 거짓으로 했던 행동들을 이로운이 밝히고 황재아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실망한 눈빛에 충격을 받아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반장으로서 한마당 잔치의 합창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이로운은 황재안의 집을 찾아간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찌감치 학교로 갔다. 밤새 잠을 설쳐서 그런지 눈두덩이 뻐근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출입문 쪽만 뚫어져라 살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지만 재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슴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았다. 이 자식이 정말 전학 갈 생각인가?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뻑뻑한 눈을 비비며 기다렸다. 어느새 수업 시작 시간이 다 되어갔다. 시간이 갈수록 짜증이 밀려왔다. 치사한 놈, 내가 자존심 다 접고 먼저 사과했는데 만나기만 해봐라. 나는 주먹을 꽉 움켜쥐고 부르르 떨었다. 바로 그때 교실 뒷문으로 익숙한 얼굴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재하였다. 눈을 비비고 봐도 틀림없이 황재하였다. 야호! 나는 조금 전까지 주먹을 떨면서 벼르던 것도 있고 하마터면 함성을 지를 뻔했다. 재하를 발견한 정규가 달려가서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재하야, 아픈 데는 괜찮아진 거야? 응, 다 나았어. 재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싱글싱글 웃는 걸 보니 정말 괜찮은 것 같았다. 전학 가는 건 포기한 걸까?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먼저 다가가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재하가 나를 보고 복도로 나오라는 눈짓을 보냈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튕겨나갔다. 재하는 앞장서서 가더니 화장실 옆 계단 구석에서 멈췄다. 너 전학 안 가기로 한 거냐? 내 말에 녀석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 신이시여, 황재아가 이렇게 멋져 보이는 순간이 다 있다니. 잘 생각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반장 도우미가 반장 허락도 없이 전학 간다는 게 말이 되냐? 나는 농담처럼 말하면서 느물느물 웃었다. 녀석도 피식 웃었다. 우린 똑같이 뒷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잠깐 동안 소리 없이 웃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비겁한 놈은 되기 싫거든. 사실은 내 덕분에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많다는 걸 알았어. 전에는 뭐든지 무조건 잘하기만 하면 다들 나를 깔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빠가 없어도. 아빠가 없다는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아빠와 엄마 오래전에 이혼했어. 난 엄마랑 외할머니랑 같이 살아. 내 마음을 읽었는지 재하가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녀석이 그런 말까지 하리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완벽하게만 보이던 녀석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뜻밖이었다. 힘들겠구나. 난 아빠랑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싫어서 투덜거리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재하가 나지막히 웃었다. 그래도 넌 나처럼 잘 못하는 걸 잘하는 척 하진 않잖아. 난 항상 내 생각만 했어. 그런데 내가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려줬어. 이제 나도 너처럼 못하는 건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거야. 그게 진짜 당당해지는 방법이란 걸 알았어. 난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못하니까 못한다고 한 건데. 나는 또다시 뒷머리를 긁적였다. 우리 이제부터 한번 잘 지내보자. 재하가 내 어깨를 툭 치더니 한쪽 손을 쑥 내밀었다. 제 말투가 너무 다정해서 귀가 간질거렸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녀석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재하의 손은 따뜻하고 보드라웠다. 우리가 다정하게 교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 대광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등을 꿋꿋이 펴고 자리로 걸어가는 재하는 황제처럼 당당해 보였다. 가만 보니 꽤 괜찮은 녀석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재하네 집에 찾아간 건 잘한 일이다. 사람은 가끔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럼 나처럼 생각지도 못한 수학을 거둘 수 있으니까. 이제 합창 연습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어도 벙긋벙긋 웃음이 나왔다. 재하가 합창 연습을 맡으면서부터 우리 반 노래 실력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역시 재하는 다르다니까. 화음을 나눠서 멋지게 지휘하고 한 사람씩 일일이 노래를 지도해주는 재하를 보면서 아이들은 저절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재하를 보고 빈정거리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 나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는 재하를 볼 때마다 흐뭇했다. 다른 반은 다 반장이 연습을 시키는데 우리 반만 반장 도우미가 한다며 한심하게 쳐다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나는 예전처럼 사납게 으르렁대지 않았다. 그럼 재하 대신 내가 다시 지휘할까?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됐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그것만은 참아줘. 합창 연습 때마다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혀를 차던 금주가 제일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부터는 다른 아이들도 더 이상 불만을 품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마실 물을 떠다 놓고 연습이 끝난 뒤에는 교실 정리도 도맡아서 했다. 반장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책임을 다하고 싶었다. 대광이가 도와주어서 힘든 일도 아니었다. 와, 선생님은 우리 반이 요즘처럼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이게 꿈이니 생시니? 선생님은 수업 중에도 이따금 아이들을 둘러보면서 큰 소리로 웃곤 했다. 정신없이 분주한 열흘이 지나가고 마침내 한마당 잔치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엄마는 미리 얘기했던 대로 누나와 명찬이 반장을 데려왔다. 명찬이 반장은 얼굴이 하얗고 손이 여자애처럼 작고 고운 아이였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명찬이 반장은 운동장에서 나를 보자마자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다. 형아 안녕? 어눌한 말투였지만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다. 옆에선 누나가 수줍게 웃었다. 보기만 해도 좋은 모양이다. 누나가 좋아하는 명찬이 반장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다니 좀 의외였다. 하지만 내가 멀뚱멀뚱 쳐다보는데도 한결같이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아이의 눈을 한참 보고 있으려니 내 입가에도 어느새 웃음이 번졌다. 누나가 명찬이 반장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명찬이 반장, 나 형아 아니야. 너랑 똑같은 11살이니까 앞으로는 그냥 이름 불러. 응, 로운이 반장.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명찬이 반장은 뭐가 부끄러운지 얼굴을 가리고 크크 웃었다. 주위에 있던 어른들이 우리를 힐끔힐끔 돌아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릴 때는 주먹으로 얼러대며 입모양으로 뭘 봐 하고 겁을 줘서 쫓아버렸다. 그때마다 누나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서 기분이 좋았다. 어느새 찬바람이 싱싱 불고 겨울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새 나는 키가 5cm나 자랐다. 아이들의 우유를 널름널름 받아 마셔서 그런 것 같았다. 초콜릿을 전보다 덜 먹어서 그런지 몸무게는 오히려 약간 줄었다. 내 키가 훌쩍 자란 걸 확인한 뒤로 베키는 속에 울렁거려도 꾹 참고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 우유가 먹기 싫어서 꾀를 피우던 다른 아이들도 그랬다. 우유가 더 먹고 싶을 땐 좀 아쉽기도 했지만 잘된 일이다. 반장은 자신보다 반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우유를 먹고 내 마음의 키도 한 뼘쯤 더 자란 모양이었다.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다. 다음에 반장 선거에 나가겠다는 아이들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대광이뿐만 아니라 샌님 민호, 겁쟁이 동배, 하마 금주까지 꽤 여럿이 벌써부터 모이기만 하면 내년에 있을 반장 선거 얘기로 열을 올렸다. 로운이도 하는데 우리라도 못하겠어? 그 아이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맞는 말이니까 난 그냥 웃는다. 요즘은
나를 잘못 뽑은 반장이니 해로운이니 하면서 놀려대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서 하루하루가 신나고 즐겁다. 더 재밌는 건 누나까지 내년에 명찬이 반장 뒤를 이어서 반장이 되겠다고 떠드는 것이다. 아무래도 내년 봄에는 사방에서 넘쳐나는 반장 후보들로 한바탕 몸살을 앓을 모양이다. 그때 나도 다시 한번 반장 선거에 나가볼까? 어쩔까? 지금까지 긴 글 읽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이 2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